농촌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전통 문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을 비롯한 세시 풍속이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영아에게는 무료 국가 예방 접종이 지원됩니다.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질병휴직교원에 대한 정기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춘천시가 전남 최대 규모의 지역상품권 1,5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5주 만에 500억 원이 판매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남 곳곳에서 당산제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이런 세시 풍속이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요.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영안군 덕수마을. 마을 주민들이 오곡밥과 밤, 대추 등 정성껏 차린 제사상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의식을 준비합니다. 덕수리 사제는 마을에서 청년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1987년부터 정월 대보름마다 지내온 마을 제사입니다. 주민들은 덕수리 사제를 통해 한 해의 풍요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수복 강령으로 해서 오래 살고 복을 받으며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비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것보다도 우리 마을 전 주민의 단합 또 하나 함께 한다는 의미. 장흥에서도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농심줄을 감고 풀며 풍년을 기원하고 저마다 소원을 적은 종이를 달집에 매달아 놓습니다. 완도에서는 풍물패가 배를 타고 풍물을 치며 마을로 돌아와 당제를 지내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양, 영암 등 전남 20여 개 시군에서 민속놀이 한마당, 부럼 깨기, 달집 태우기 같은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이런 전통 행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 행사 준비와 운영을 맡은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통 문화를 젊은 세대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문화들을 이어가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의미를 같이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상들의 지혜와 공동체 정신이 담긴 전통 문화. 이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남 지역 병원급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1월 2주차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로타바이러스 환자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4명 발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는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오염된 분비물이나 물품을 통해 전파되며 주요 증상은 72시간 안에 구토와 발열, 설사 등이 나타납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영아에게 무료 국가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학교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감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 또는 질병휴직 교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심리정서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별 안전관리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학교 전담 경찰과
학교 배움터 지킴이 등과 함께 교내외 학생 생활 지도를 체계화할 방침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 시설, 이른바 로컬라이저에 대해 참사 전부터 개선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을 비롯한 항공당국은 지난 2022년에 착공한 활주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임시 철거한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 부분의 둔덕을 없애고 콘크리트 지지대를 지표면 아래에 두는 형태로 다시 설치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방위각 시설의 위험성 때문에 개선 방안을 마련했던 건 아니었다는 게 항공당국의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전국 7개 공항에 설치된 둔덕형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 공항을 이용한 승객이 소폭 증가한 반면 무안국제공항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의 항공 통계를 보면 인천과 김포, 제주,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1,279만 6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항별로 보면 인천공항이 658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와 김포, 김해, 청주, 대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무안공항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월 이용객이 단 한 명도 없었고 1년 전 같은 기간 이용객 수는 5만 8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물량 가운데 300메가와트 정도를 호남권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국전력공사 누리집을 통해 호남 지역 여유 용량 336메가와트를 공개하고 오는 28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해 여유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전력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해 1.7기가와트를 적발했습니다. 산업부는 나머지 1.4기가와트에 대해 다음 달 말 전국 물량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한편 확보한 물량은 후순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분배가 이뤄지고 남은 물량은 신규 사업자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전남 최대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최대치로 높이면서 소상공인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얼어붙어버린 소비 심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현재 생활 형편 지수가 크게 떨어졌고 향후 경기 전망도 2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체감형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전남 최대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전체 1,500억 원 규모로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15%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발행액의 3분의 1이 판매된 상태입니다. 시민들 호응도 컸고 소상공인에서 많은 혜택이 갔기 때문에 2월 달도 계속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2월까지 해서 지금 15%에서 한 500억 이상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도 대폭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이 3천만 원을 빌리면 2년 동안 연 5%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지역 내 500여 개 업체가 2년 동안 무이자로 3천만 원을 빌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음식점 매출을 높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먹개비 할인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순천 지역에서만 33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주문량, 매출, 가맹점수 모두 전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보다 집중할 방침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는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 결과 유동인구와 매출액 모두 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20억 원을 들여서 먹자골목을 조성하고 소비 촉진 행사를 여는 등 10여 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해서 침체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좀 달래주기 위한 대책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랄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순천에 많은 소비가 되고 그만큼 또 매출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유동인구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순천의 새로운 경제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 전폭적인 민생 회복 지원 시책이 가동된 가운데 지자체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12일) 아침 7시 55분쯤 전남 장흥군 장은읍의 한 LPG 저장소에서 충전 작업을 하고 있던 차량의 탱크로리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장흥소방서는 LPG 충전 과정에서 가스를 싣고 온 17톤급 탱크로리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에 물을 뿌리는 등 희석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에 실려있던 탱크로리에 균열이 발생해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스 누출로 화재나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지난 총선에서 사전 선거 운동 성격의 행사를 열고 측근에게 비용을 지급한 권오봉 전 여수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 방법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어겼을 뿐더러 측근에게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정책 콘서트라는 행사를 열어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행사 비용 5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남도가 소규모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한우 60마리 이하 사육 농가에 사료비 인상액 108만 원 가운데 절반인 54만 원을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한우 사육 농가 16,000여 곳 가운데 81%인 13,0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문의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목포시가 전기와 수소자동차 보급에 나섭니다. 올해 목포시는 승용과 화물 등 전기자동차 160대와 수소자동차 1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전기 승용차는 최대 1,080만 원, 화물은 1,850만 원, 수소는 3,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매보조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늘 17일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 주산지인 전남 신안에서 김밥을 주제로 한 축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신안정원 김밥에 대한 상표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신안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김밥을 주제로 전국 최초로 개최한 신안 세계김밥 페스타의 상징성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축제 과정에서 개발한 신안정원 김밥의 상표권 출원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정원 김밥은 신안 세계 김밥 페스타에서 첫 선을 보였고 당근과 양배추, 양파 등 신안군의 정원 모습을 형상화해 만들었습니다. 해남군이 친환경 농법으로 활용하다가 오히려 잎을 갉아먹어 벼농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 왕우렁이의 역습을 막기 위해 논을 깊게 갈아엎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남군은 이달 말까지 왕우렁이 피해 예방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논을 깊게 갈아엎어 흙 속에 숨어있던 왕우렁이가 지표면으로 올라와 소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 농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